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초이론의 입체화학에서 이제 광해전도와 피셔 투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광해전도 그리고 피셔 투영. 우리가 뉴먼 투영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뉴먼 투영과 피셔 투영을 잘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옵티컬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지금 광학 활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러분 평면 평광된 빛이라고 하는 평광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평면 평광된 빛을 회전시킬 수 있는 물질은 광학 활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자가 평면 평광된 빛을 회전시킬 수 있냐, 즉 광학 활성이 있는 분자냐는 바로 카이랄 화합물은 평면 평광된 빛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활성이라고 하고요. 비카이랄 화합물은 평면 평광된 빛을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학 비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보기의 화합물 중에 광학 활성이 있는 분자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네, 그런 문제들은 다 무슨 분자 고르라는 얘기냐, 카이랄 분자 고르라는 얘기고, 이 카이랄 분자를 고르라는 얘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바로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분자를 고르던지 또는 분자 내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는 분자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 평광된 빛, 평광,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다음 같은 평광계라고 하는 기계로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평광계, 그러니까 폴라리메타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지금 보시면 여기 광원이 있죠. 이 광은 우리가 노멀 라이트라고 합니다. 노멀 라이트, 보통의 빛이라고 하고요. 얘가 슬릿을 통과해요. 슬릿. 그러니까 평광 필터라고 하죠. 평광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면에서만 진동하는 빛을 셀렉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을 평광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지금 유기학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요거 평광이 되는 거죠. 평광. 그래서 우리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의 빛이 평광 필터, 평광체를 통과해서 평광이 만들어지고, 이 평광기가 이 시료관 안을 통과합니다. 시료관. 여기가 시료관이 되는 거죠. 시료관에 어떤 시료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평광이 회전을 할 수도 있고 회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광이 회전한 각도를 우리가 알파 값이라고 하고요. 알파라고 하고요. 이 알파가 0이 아닐 때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가 0이면 광학 비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보통 요 시료관 안에 순물질을 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순수한 물질을 넣는 게 대부분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혼합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평광이 회전을 하게 되면 광활성이다. 이 시료관 안에 들어있는 순물질 또는 혼합물이. 근데 평광이 회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광학 비활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에 주어진 순물질이 카이랄이냐 비카이랄이냐는 실험실에서 가장 먼저 실험하는 게 바로 평광계 실험이에요. 평광계를 준비해서 시료관 안에 녹인 다음에 평광을 통과시켰을 때 이 평광이 회전하냐 하지 않냐, 그래서 알파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카이랄 분자인지 비카이랄 분자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이제 고유광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은 광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광해 전도. 근데 지금 여기는 앞에 고유라고 하는 두 글자가 더 붙게 됩니다. 옵티컬 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해 전도는 옵티컬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고유광해 전도는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유광해 전도를 구하는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광해 전도는 알파라고 하지만 고유광해 전도는 알파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이 광원의 종류가 나트륨 등이라서 소듐 D 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파 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 D라고 적었죠. 알파 D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L 곱하기 C분의 알파로 정의됩니다. 여기 돼 있죠? L 곱하기 C분의 알파. 이때 이 L은 시료관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데시미터 단위를 사용하는데 10cm의 시료관을 사용하면 1 데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료관의 농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평광계를 통해서
측정된 광해전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을 잘 이해하신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얘는 계산값이에요. 곱하기하고 나누기해서 계산값이고요. 지금 얘는 측정값입니다. 그러니까 편관계를 통해서 광해전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광해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다? 고유 광해전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순물질일 경우에 광해전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동일한 순물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고유 광해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동일한 카이랄 분자라면 반드시 동일한 고유 광해전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편관계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전의 정도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회전한 정도를 광해전도 알파라고 합니다. 그죠? 카이랄 화합물은 알파 값이 0이 아니겠죠. 비카이랄 화합물은 광해전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편광이 회전하는 방향이 존재하는데 편광이 관찰자 기준으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회전성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우회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표현하면 자회전성은 레버로테이토리라고 하기 때문에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L. 그리고 우회전성은 덱스트로 로테이토리라고 하기 때문에 D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DL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거울상 이성절체 관계에 있는 두 분자가 있겠죠? 거울상 이성절체 관계의 두 분자는 반대 방향의 같은 정도만큼 회전시킨다. 즉 알파 값의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즉 두 거울상 이성체의 광해전도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조건, 그죠? 통과 길이하고 농도 조건을 다 넣어서 계산하는 걸 표준 조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표준 조건에서 계산된 광해전도를 우리가 고유 광해전도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이 용어도 엄청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어떤 용어가 나와 있냐면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죠. 어디에 일단 우리가 포커싱을 좀 해볼까요? 혼합물입니다. 얘는 그죠? 수물질이 아니에요. 화합물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어떤 화합물이 섞여 있는 거냐? 자, 거울상 이성질체가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뭐라 부르자?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라세미 혼합물이 편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알파 값은 0이 될 것이야. 광합 비활성 알파 값이 0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두 거울상 이성체가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다는 것은 편광의 회전이 서로 뭐다? 상쇄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지 거울상 이성체가 있습니다. 카이랄 중심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카이랄 분자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용 2브로모부테인인데 2번 탄소의 절대별이 R별이고요. 얘는 S별입니다. 그래서 R별과 S별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가지 거울상 이성체 알파 D 값이 마이너스 23.1이라면 나머지 한 가지 거울상 이성체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얼마? 플러스 23.1. 즉 회전하는 정도는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다?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거울상 이성체 관계가 몇 대 몇으로 있는 상황이라고요? 50대 50으로 또는 1대1로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의 알파 값은 얼마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 편관계 시료관 안에 비카이랄 화합물이 들어있어도 알파 값이 0이지만 라세미 혼합물이 들어있어도 알파 값이 0이 된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셔 투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밀 피셔라고 한 사람이 이제 제안한 게 바로 피셔 투영입니다. 그래서 투영법을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찰자가 평면을 바라본다는 가정하에서 자, 중요합니다. 수평 결합은 관찰자 쪽에서 튀어나온 결합이고요. 수직 결합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카이랄 중심이 있는 삼연제 탄소를 우리가 피셔 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지금 여기가
sp3고 정사면체 구조죠. 이 중심탄소가. 그죠? 자, 관찰자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수평에 있던 W와 X는 관찰자 입장에서 튀어나온 결합이 될 테고, 그죠? 수직으로 있는 G, Z와 Y는 수직 결합은 관찰자로부터 멀리 보이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수평선에 있는 것들, 여기 관찰자로부터 가까운 결합이죠. 튀어나온 결합. 그리고 수직선에 있는 것들,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원자가 어디에 있고? 종이면에 있고, 그죠? 이 종이면에 있는 중심원자 중심으로 두 개는 튀어나온 거고, 두 개는 뒤로 들어간 것인데, 튀어나온 곳이 수평이고 들어간 것이 수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피셔 투영을 우리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수평인 결합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튀어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쪽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수직인 결합은 이 결합과 이 결합은 뒤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첨을 하자면 이 구조를 이렇게 딱 보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교재에 제시한 것처럼 생각해 본다면 중심원자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OH, 여기에 H,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 뒤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CH3 메틸, 그리고 여기가 에틸, 그죠? 이렇게 해서 관찰자가 이렇게 쳐다본 걸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관찰자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3순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배열은 S죠.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죠.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근데 R인데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튀어나와 있죠. 원래 무슨 별이라고요? S별이죠. 맞죠? 제가 지금 확인한 여기도 S, 여기도 S, 이렇게. 그러니까 피셔 투영으로 표현하건, 이렇게 피셔 투영으로 표현하건, 삼연체 구조로 표현하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절대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별을 잘못 확인했다면 정확하게 투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는 이 피셔 투영을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삼연체 구조를 많이 그리죠. 여기 OH고요. 여기 H고요. 여기가 에틸이고요. 여기가 CH3예요. 여전히 카이랄 중심이죠. 무슨 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반시계로 회전하잖아요. 그리고 4순위가 뒤로 들어가 있죠. 그럼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무슨 별이라고요? S별입니다. 그죠? 여기도 S별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피셔 투영으로 표현한 걸 이렇게 삼연체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 삼연체 구조로도 표현해서 다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입체화학, 결합과 구조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셔 투영, 뉴먼 투영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다음 통합 필수 이론 과정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좀 이해를 해야, 정의를 알고 이해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막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찍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용어로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우리는 광학 활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알파가 0이냐, 알파가 0이 아니냐, 그죠? 이때 우리가 카이랄, 이때 우리가 비카이랄, 맞죠? 그리고 고유광의 전도, 그죠? 네, 그러면 얘는 L 곱하기 C 분의 알파로 정의가 되고, 얘는 알파 D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라세미 혼합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세미 혼합물은
거울 사이넌스가 동일한 양으로 섞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알파 값이 뭐다? 0이다. 광학 비활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셔 투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셔 투영은 3연체 탄소를 십자가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사면체로 표현을 했을 때 관찰자가 어디서 쳐다봤을까를 잘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A하고 B가 우리 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하고 A, B 이렇게 표현하면 관찰자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쳐다본다.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C하고 D는 C가 12시, D가 6시 방향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방향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향이 다 가능한데 어쨌든 가장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럼 A, B는 관찰자 입장에서 수평으로 가까운 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C, D는 수직으로 멀리 있는 결합을 의미할 수 있게 되니까 피셔 투영의 규칙에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셔 투영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수평 업, 수직 다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관찰자 입장에서 수평은 업이고, 그죠? 수평은 업이고 수직은 다운이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 다운이라는 얘기는 멀리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입시학에서 용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활성, 그죠? 고유광해 전도, 라세미 혼합물, 피셔 투영 이런 표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이론 공부할 때 철저하게 고민하고 해결한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소위 말해서 작용기들의 반응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피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득점의 정말 힘은 이론의 탄탄함에서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